하죠. 제 얼굴이 그려진 지 7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 줄 몰랐어요. 요즘 SNS에 제 초상화를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예술을 즐길 줄 아는 당신도 제 그림 하나 소장하는 건 어때요? 이제부터 제가 마티스의 작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앙리 마티스는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작가로 손꼽힙니다. 마티스는 1869년 프랑스 북부 캉브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50년간 유화, 드로잉, 판화, 컷아웃, 책사파 등 방대한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푸른 누드, 모자를 쓴 여인, 이카루스, 붉은색 실내, 폴리네시아 하늘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의 향기로 가득 찬 파리로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작품을 함께 보시죠. 이 작품 참 따뜻해 보이죠? 루마니아풍의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마티스는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무려 15점의 습작을 그렸죠.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색채 표현이에요. 붉은색 배경 한 가지만 사용해서 인물이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거기다 그림을 질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밝고 경쾌한 느낌의 블라우스 무늬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 아라베스크 무늬는 마티스가 1910년 뮌헨에서 열린 이슬람 예술작품 전시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흔적이에요. 마티스의 애정어린 시선이 요소요소마다 듬뿍 담긴 이 따뜻한 그림, 마음 깊이 감상해보시죠. 이 작품의 이름은 노랑과 파랑의 실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감의 작품이죠. 살아생전 마티스는 자신의 그림이 나는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낙담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평화와 고요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티스가 자신의 그림이 어떻게 쓰이길 바랬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죠. 이런 마음으로 그려진 마티스의 그림이라 지친 현대인들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마티스의 작품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요?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분위기가 저절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네요. 그림만 봐도 마음의 휴식이 찾아오는 기분입니다. 집에서 금붕어 키우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만약 상황상 키우기가 어렵다면 그림으로 그 갈증을 해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림은 1911년 제작된 금붕어입니다. 마티스는 총 9점의 작품을 금붕어를 소재로 그렸습니다. 그중 이 작품은 금붕어의 생기 넘치는 주황색과 싱싱한 초록색 나뭇잎의 대비가 강렬한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금붕어들의 율동감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어항의 윗부분에 그려진 얇은 흰색 선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죠. 생생한 그림 묘사에 폭 빠져들게 되네요. 이 작품은 노랗고 붉은 실내에 있는 두 소녀입니다. 마티스는 색채의 대비와 리드미컬한 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사물의 묘사 방식에서 벗어나 색채와 선의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했죠. 사실 당시 인상주의를 비판적으로 계승한 면도 있는데 인상주의자들은 인상을 얻고자 주로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린 반면 마티스는 주요 작품들을 화실에서 그렸습니다. 그림자도 없고 원근법도 정확하지 않은 평면적인 화면이지만 꽉 막힌 실내에서 마치 공기가 순환되고 햇빛이 비추듯 상쾌함을 느끼게 해주네요. 이 작품은 1916년 그려진 창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티스의 내면의 변화가 투영된 작품이에요. 1차 세계대전 중 힘들었던 마음에 다시 평화와 안정을 찾은 시기의 그림이 바로 이 창문입니다.
밝은 색채의 기하학적 디자인이 돋보이죠. 중간에 놓인 꽃은 물망초예요. 작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편의 섬세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음악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0년) 베니스 비엔날레 회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앙리 마티스는 명실상부 현대미술의 거물로 마지막 예우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 무렵 마티스는 회화를 접고 종이 오리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병치레로 문신이 어려워져서죠. 종이 오리기 기법, 영어로는 컷아웃이라 불리는 기법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푸른 누드입니다. 어느 미술사가는 푸른 누드 연작이 뭔가를 만질 수 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조각 같아서 조각처럼 입체적이지만 평면적이고 장식적인 정확성도 띠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렇게 보니 조각 같기도 하네요. 푸른 누드는 색채와 형태를 완벽하게 통합하고자 한 마티스의 오랜 여정의 절정이자 이러한 화풍의 종착점이에요. 그렇다 보니 푸른 누드의 이런 독창성이 마티스의 계승자들, 예를 들면 프랑스 예술가들이나 미국의 추상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이 작품은 1946년 제작된 폴리네시아 하늘입니다. 컷아웃 기법을 사용했죠. 마티스는 가위는 연필보다 더 감각적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가위를 꺼내들긴 했지만 편한 작업만을 위해 가위를 사용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만든 작품의 크기는 작은 것도 있지만 한 면의 길이가 2m가 넘는 것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 작품이죠. 이 대형 작품은 마티스가 폴리네시아에서 경험한 천국을 물고기와 새들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새가 헤엄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늘과 바다가 공존하고 있는 평화로운 휴양지 같은 작품이죠. 여행을 못 가 아쉬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폴리네시아 하늘을 통해 휴식을 느껴보시는 건 어떤가요? 이 작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티스 하면 떠오르는 작품, 이카루스입니다. 이 작품 역시 컷아웃 기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죠. 이 작품의 제목 이카루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카루스의 아버지는 미궁 라비린스를 만든 다이달로스입니다. 미궁에 가둬 죽이려고 했던 아테네 왕자가 미궁을 탈출하자 화가 난 왕이 미궁 설계자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루스를 미궁에 가둬버리죠. 이카루스는 미궁 라비린스에서 탈출하기 위해 새의 깃털과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붙입니다. 그리고 날아오르죠. 비행의 즐거움에 빠져 높이 올라가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결과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 추락하게 됩니다. 그림 요소요소를 살펴볼까요? 하늘은 파란색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죠. 빨간 심장은 검은 이카루스의 동경심을 표현하고 있고요. 노란색 별무늬는 날개의 깃털로 보이네요. 마티스는 더 높게 날고 싶은 인간의 욕구, 야망, 희망을 우리에게 작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검은 형상은 태양에 그을려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밤하늘에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카루스는 하늘을 나는 그 순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인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와의 여정이 즐거웠길 바래요.